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진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8일 3급 윈디자인 문제 2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필수 단축키는 이렇게 되겠는데요. 저번에 1번 문제 풀 때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2번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하다기보다 3급 문제 1번, 2번, 3번을 풀 때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싶어서 해놓은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단축키 안내를 해드릴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정답 한번 볼게요. 이런 포스터 문제 2번은 항상 포스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래에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파일 저장 규칙 보면은 INDD 파일, 그러니까 인디자인 파일과 PDF 파일이 있어요. 먼저 저장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문제 1번에서 약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저장 요령을 볼게요. 인디자인 CS4로 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서 INDD, 인디자인 파일로 그냥 저장하면 INDD 파일로 돼요. 그리고 PDF는 이거를 여러분이 따로 익스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정답 파일을 보면은 KPC 기술 자격에서 받는 정답 파일을 보면은 이게 INDD 파일과 그리고 IDML 파일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장자를 볼게요. 얘는 INDD 파일 그리고 IDML 파일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IDML 파일은 CS4로 버전을 낮춰가지고 저장을 한 거고요. INDD 파일은 그냥 저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CS6 버전으로 보실 수도 있고 CS4 버전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건 시험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CS6 그러니까 CS4보다 더 높은 버전으로 봤을 경우에는 파일을 두 개를 저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INDD로 저장을 해라. 이거는 CS4일 경우엔 그냥 세이브 하면 되는데 CS4보다 보통 요새는 좀 더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CS6, 제가 수업하는 CS6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컨트롤 S 해서 INDD 파일도 저장을 하고 또 컨트롤 S 해서 INDD 말고 CS4 버전으로도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DF 파일 익스포트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제출하는 파일은 3개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일단 하면서 다시 보실게요. 1번 기본 설정은 1쪽이에요. 이번에도 쪽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을 따로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백은 상하좌우 같고 도련은 3mm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를 잠깐 컨트롤 N 시작하실 땐 컨트롤 N인 거 저번에 얘기를 했죠. 의도는 인쇄로 하시고 기본적으로 옵션이 축소가 돼 있겠지만 옵션 확장을 눌러주시고 페이지 마주보기는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페이지 수는 한쪽이라 돼 있고 그리고 페이지 크기는 이거 그대로 해도 돼요. A4로. 왜냐면 210에 297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돌연 부분은 옵션 축소를 하면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돌연을 줘야 되니까 3으로 줄게요. 이 링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링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3으로 하고 탭만 눌러도 변환이 돼요. 다시 다른 걸로 줬을 때 지금 처음에 기본 세팅이 0이거든요. 3하고 탭 누르면은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이게 풀어져 있으면은 3하고 각각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르게.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3333 해주시면 되니까 3하고 탭 해주시면 되고 슬러그에 대한 건 없어요. 슬러그는 이제 머릿말, 꼬릿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 2번을 푸는데 슬러그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백 및 단으로 갈게요. 여백 및 단은 상하좌우 5mm라고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5 누르고 탭 누르면 이렇게 지금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열 같은 경우 이게 단 같은 경우인데 단은 문제 2번에서도 단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에서 설명했던 대로 빨간색 블리드 돌연이 보이고 그리고 이거 까만 선은 페이지예요. 그리고 안에 이 파란색 작은 네모는 여백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이브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컨트롤 S 눌러서 문제 2번을 풀잖아요.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문제 2번입니다. 이렇게 형태를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파일 형식을 보면 일단 작업하는 동안은 CS6 문서로 할게요. 그래서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요거 CS4 이상 IDML 파일을 또 한 번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장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이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저희 반 급훈을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컨트롤 S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작업하실 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모두 다 컨트롤 S를 생활화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작업을 열심히 했던 거를 날리는 그거는 사실 그래요. 아무리 제가 잔소리를 해도 본인이 한 12시간 작업한 거 날려봐야 그게 습관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날리지 않도록 하게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에서 PDF 내보내기 이거는요 다 만든 다음에 완성이 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볼게요. 지금 여기는 처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작업 방법 볼게요. 배경, 그라디언트, Y에서 30, 이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배경에 이렇게 넣어주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라디언트를 주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문제는 최대한 순서대로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종이로 문제를 받았을 때 연필이나 필기도구를 무조건 가져가잖아요. 필기도구에다가 자기가 한 걸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알고도 누락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대한 문제 순서대로 푸는 게 좋고 그리고 문제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는 법은 사실 없어요. 본인이 편한 것부터 먼저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체크를 꼭 해줘요. 문제 순서대로 해도 사실 체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본인이 검토할 때도 좋아요. 뭔가를 놓치지 않기에는 꼭 그 방법을 권장합니다. 자, 알고도 틀리면 너무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배경 그라디언트를 하는데 배경 여기 그냥 사이즈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문제 보시면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이거 출력 형태를 보고 해야 되는데 가득 차 있어요. 블리드까지 가득 차 있는데 그라디언트 네모를 줘서 만들게요. 이게 이 네모 도형 툴로 만드는데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쭉 드래그 해도 되지만 숫자를 입력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게 제일 확실하고 오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210 그리고 297 이렇게 A4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렸는데 보면은 이거 사이즈는 페이지 사이즈예요. 그쵸? 지금 이게 색을 안 채워놔서 지금 색을 한번 채워봤어요. 블랙으로 임의로 채웠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이 사이즈가 나와요. 이게 사실 0.1mm가 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틀린 걸로 안 쳐요. 여러분이 입력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포토샵에서도 그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여러분은 제대로 입력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보면은 이 블리드까지 차 있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해놓고 늘려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하면 딸깍 가서 붙거든요. 이렇게 붙어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이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델리트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은 처음부터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11월 문제 풀 때부터는 그냥 바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처음 문제 2번을 풀어보니까 제가 그냥 하나하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있으나 내가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볼게요. 삼각형 도구를 하는데 210에 297이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이 돌연을 블리드를 3mm씩 줬기 때문에 왼쪽 3mm, 오른쪽 3mm를 더해줘야 돼요. 이 210 더하기 6 하면은 216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도 6을 더해줘야 되죠. 아까보다 덧셈이 아주 little bit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죠. 이 정도 산수, 수학 아닙니다. 산수 할 수 있죠. 303mm 해서 하면은 일단 그려졌어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블랙으로 채울게요. 그러면 아무데나 그려졌는데 이게 왼쪽 위에 딱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정렬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상단 제일 꼭대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맞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위에 거 위에 붙어있는 요거를 내렸어요. 여기. 참 이게 중심점을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 참 조정을 해주는데요. 왼쪽 상단으로 해줍니다. 왼쪽 상단으로 해준 다음에요. 이게 X축, Y축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지금은 X축
25.5mm 그 정도에 있네요. 그리고 Y축은 20.383이라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0 해봐요. 그러면은 또 페이지 끝에 붙어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블리드에 붙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해줍니다.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를 그냥 외워질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이 블리드 값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는 거는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여러분이 쉽게 잊지 않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위에 갖다 붙이고 싶은데 붙지가 않네요.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를 주는데 여러분이 그라디언트를 주는 건 여기 툴박스에서 보시면 이건 일러랑 똑같아요. 그라디언트 적용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레이에서 화이트가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색상 값을 줘야 되잖아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색상 값이 Y30에서 C100, M80, K10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여기 툴박스에 보면 그라디언트 색상 견본 도구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줘야지 그라디언트 설정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창에서 색상에서 그라디언트 해서 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띄울 수도 있어요. 저는 툴박스에서 하는 걸 추천해요. 저는 그걸 원하고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라디언트 돼 있으면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은 선형이니까 사실 이거 안 해줘도 되지만 처음 그라디언트 박스를 쓰기 때문에 한번 해봅니다. 방사형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선형으로 했을 때는 각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색상 왼쪽 값을 바꿀 때 일러스트레이터는 더블 클릭하면은 떠요. 하지만 인디자인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거 클릭하고 방법이 두 개예요. 좀 편의를 위해서 옆에 붙일게요. 얘 클릭하고 요 7부분 클릭해서 Y30 하고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보통 이 그라디언트 이런 창은 오른쪽에 있고 툴박스는 보통 왼쪽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멀어요. 그래서 F6을 누르면 이 색상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다시 볼게요. 두 개 나란히 놓고 그라디언트 했을 때 그라디언트 창 여는 거 다시 한번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떴죠. 그리고 여기서 왼쪽 하얀 거 클릭하면 여기 색상 값 줄 수 있어요. 30 엔터 바뀌었죠? 오른쪽 검정 한 다음에 얘는 지금 블랙으로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작은 세모 여기서 옵션을 보시고 CMYK로 하시고 설정 값을 줄게요. C가 100 M이 80 색상 값이 없으면 거긴 0으로 두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K1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값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배경이고 이제 더 이상 효과를 줄 게 없고 이 위에 다른 것들을 올리면은 얘가 거슬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얘를 잠가줍니다. 잠궈줄 때 단축키 뭐였는지 한번 다시 보고 가실게요. 잠궈줄 때 단축키 컨트롤 L이죠. 그리고 잠금 해제할 때 컨트롤 Alt L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컨트롤 숫자 2지만 여기서는 컨트롤 L을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잠가줬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3급-3 AI, 3급-4 AI 응용 및 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급-3 AI는 요 풀과 반딧불이 그래픽이 되겠고요. 그리고 3급-4 AI 이미지는 요 화담숲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올게요. 여러분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거 없이 그냥 그림이 올라가는 걸 절대 인디자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상단을 좀 더 길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D 누르셔서 3급-3 먼저 불러올게요. 그렇게 해서 불러왔습니다. 얹었는데 이 내부 요소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 밖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 요소 박스에다가 요 가로를 맞출게요. 가로를 맞추는 방법은 이렇게
요거 두 번째 거 비율에 맞게 내용 채우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도 더 좋지 않나, 저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E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E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밑에가 떴죠. 그러면 내부 요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내부 요소 선택할 때 이 동그라미 선택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다시 이렇게 내부 요소는 동그라미를 선택하시면 내부 요소가 선택이 되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치가 맞고 잘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컨트롤 L 눌러서 잠가줄게요.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 한번 눌러줄게요. 세이브는 생명이에요. 컨트롤 S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다시 선택해서 화담숲을 올려줄게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3급-4 화담숲을 불러오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좀 지금 제가 한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너무 작게 나오네요. 비교를 하면 그러면 좀 제게 좀 커요. 이 달도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구름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오파시티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오파시티가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이렇게 겹쳐 보이잖아요. 그리고 배경색도 은근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오파시티 100%일 때는 얘가 이렇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보면은 문제에서 얘를 그냥 응용 및 배치하라 그랬지 오파시티 몇으로 줘라 이건 없어요. 그래서 오파시티는 여러분이 보셔서 이 정도면 되겠다 정도 값을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사이즈부터 먼저 조정한 다음에 오파시티 값을 줄게요. 저는 이거를 박스 외부 상자랑 내부 상자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맞춤을 이 상단에 자동 맞춤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조금 줄일게요. 문제를 보면서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위치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것도 사실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이걸 볼 때 이거를 막 자루되고 1mm 어긋났나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값이 주어진 건 물론 정확한 수치가 입력되어야겠지만 이거는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오파시티를 한 저는 70 정도 줘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게 보이죠? 그러면 조금 이 정도?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화담숲을.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맞게 이쪽 간격 괜찮은 것 같고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도 되겠군요. 이 정도? 조금만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W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W를 누르면 이런 가이드 선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이 배치를 할 때 가이드 라인들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게 또 가끔씩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W를 한 번씩 눌러서 작업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담숲 얘도 잠글게요. 잠글 때 단축키 뭐였죠? 컨트롤 L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S로 또 습관적으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웬만하면은 순서대로 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도형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원, 투, 사각형.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투는 이렇게 보면은 이 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원투가 더 커요. 사이즈 보니까 더 크죠. 저는 원투부터 먼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 경우는. 그 다음에 원 1을 그릴 거고 그리고 이 효과, 이펙트 문제 1번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펙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밑에 이 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원부터 그리고 갈게요. 원을 그려봅시다.
여기 도형 도구에서 타원 도구 클릭. 그래서 사이즈 몇 주로 입력하라 그랬냐면은 46입니다. 오케이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위치를 봐줄게요. 위치를 이 정도 해주고 이거 색상은 이거를 색상을 Shift X 기본적으로 이게 내부가 비어 있고 선이 있잖아요. Shift X를 누르면 이게 면 전환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색상 값을 0으로 줍니다. 그라디언트는 아까 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창은 닫아줄게요. 저는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효과를 먼저 줄게요. 효과 이펙트에서 내부 그림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 내부 그림자 했는데 효과 부분은 단축키가요. 효과 단축키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효과 부분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M 되시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M 되시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M을 눌러볼게요. 컨트롤 알트 M 누르면 이제 여러분 포토샵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잖아요. 여기 보면은 포토샵에서 FX 눌렀을 때 레이어 스타일 눌렀을 때 나오는 거랑 유사한 창이 떠요. 여기서 그림자를 주라고 돼 있어요. 이 그림자를 주라고 돼 있는데 1, 2는 내부 그림자기 때문에 이 그림자 기본적으로 체크된 걸 해제를 하시고 내부 그림자를 체크해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해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것도 그림자 값이 이제 내부 그림자를 몇을 주라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미리 보기를 하면서 적당히 출력 형태와 비슷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타원 도구 클릭해서 이번에는 사이즈가 몇인지 다시 한번 보죠. 3333 이번엔 컬러가 좀 있어요. C70, M20, Y20 얘도 효과인데 얘는 그림자입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사이즈는 33 해서 확인. 얘도 Shift X 눌러서 면색 채워주기로 갈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와주시고 이게 정렬할 때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잘 되면은 좋죠. 보기가 좋죠.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꼭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를 맞춰주는 게 센스예요. 그게 디자이너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이 피커 더블 클릭했어요. 이렇게 색상을 줄게요. 색상을 70, 20 Y100 그리고 없으면 0입니다. 값이 없으면 0이에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뭐로 주라 그랬죠? 컨트롤 알트 M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그림자 주라고 돼 있어요. 그림자 주라고 어디 있냐 증거를 봅시다. 드롭 섀도우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여러분 주시면 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출력 형태보다 기본값이 조금 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입력이 된 게 아니라서 여러분 센스예요. 여러분 센스고 저는 크기를 조금 크기를 1.7 아까 그건 괜찮네요. 그러면은 거리를 조금만 좀 더 1.3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 부분도 전 120 정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해서 괜찮았다 싶으면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아까 제가 가운데 정렬을 살짝 돌려놨더니 오히려 정렬 맞추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보니까 이걸 그리고 나서 보니까 화담, 숲, 담이랑 얘 동그라미가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Alt L 눌러서 선택 해제, 그러니까 잠금 해제를 잠깐 해주시고 얘를 살짝 진짜 살짝 줄여줄게요. 줄여주는 것보다 약간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미세 조정은 하시면서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약간 줄이기도 해야겠네요. 진짜 조금만. 줄여봅니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컨트롤 D를 눌렀어요. 실수로. 그 다음에 다시 얘도 잠글게요. 컨트롤 L.
얘도 컨트롤 L, 얘도 컨트롤 L. 뭐 잠그는 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저는 잠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귀찮거든요. 뭐가 이것저것 걸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컨트롤 L 해줍니다. 네모를 그릴게요. 네모 그리라는 거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도형도구에서 사각형 150에 50에 얘는 투명도가 나와 있어요. 다시 아까 3곱-4는 투명도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알아서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투명도 수치 꼭 맞춰야 돼요. 자, 볼게요. 네모를 일단 그립니다. 사각형 도구를 통해서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물론 드래그해서 그린 다음에 위에 수치 입력해도 돼요.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X 누르시고 선택이 안 됐네요. 아까 그린 사각형 선택이 된 상태에서 Shift X 누르시고 컬러 0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가 50인데 이 위쪽에 불투명도 오파시티 50 주겠습니다. 쉽죠? 그리고 배치를 좀 더 잘 해줄게요. 반딧불이 몸통 중간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Alt M을 눌러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그림자라고 돼 있어요. 내부 그림자. 내부 그림자를 줄게요. 그냥 원래 값을 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괜찮나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배치 괜찮으니까 또 잠글게요. 저는 잠그는 게 습관이에요. 잠그는 거랑 그리고 컨트롤 S 누르는 거. 잠그는 거 습관 안 들여도 돼요, 사실. 근데 컨트롤 S는 꼭 습관 들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자만 쓰고 저장만 하면은 끝이에요. 문자만 쓰고 저장만 하면 끝인데 3급-5 텍스트는 여기 이렇게 텍스트를 주니까 일일이 타이핑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얘랑 타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핑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제가 되도록이면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텍스트 근데 지금 이렇게 가로치고 나오면은 이게 이 박스 안에 이 네모 안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약간 좀 밖으로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좀 옮겨줘요. 텍스트 상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씁니다. 나이트 다 대문자네요. 처음부터 대문자로 쓰시는 게 좋죠. 워킹 오타 내지 마세요. 오타 중요해요. 왜냐면 다 잘해놓고 오타 내서 틀리면 그러면 그건 진짜 그거만큼 실수도 없죠.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면 문자 대화 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요? 제가 듀얼 모니터를 써서 문자 대화 상자가 진짜 저 멀리 가 있었어요. 자, 문자 대화 상자가 나왔고 글씨는 우리의 친구 아리얼 그리고 볼드 그 다음에 글자 굵기는 36 글자 크기는 36 컬러는 좀 이따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도 지정하라고 돼 있네요. 일단 그렇게 하고 얘를 정렬을 컨트롤 시프트 C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상 드래그해서 여기 지정할게요. 지정을 M50 죄송해요. M50 Y 100 K0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선 줄게요. 선은 C0 M0 Y0 이렇게 해서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획 부분에서 두께가 지금 2로 주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획을 줄게요. 색상 옆에 획 있어요. 여기서 두께 2포인트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됐고 배치는 조금 내려주면 되겠네요. 네.
컨트롤 S 한 번 더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유니크 포레스트 써볼게요. 요 위쪽에 텍스트 상자 그리고 이거는 알파벳이 다 대문자가 아니고 첫 글자만 입니다. 그래서 잠깐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쉬프트 C 해서 가운데 정렬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컬러랑 값을 지정을 해줄게요. 컬러는 요 위에 T에서 이렇게 0000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 스타일 여기서 보시면 문자 스타일 얘는 타임스 뉴 로만을 쓰라고 돼 있어요. 볼게요. 타임스 뉴 로만 볼드 24 색상은 주라는 대로 줬습니다. 주겠습니다. 타임스 네 나왔고요. 그리고 볼드 그 다음에 24포인트 됐습니다. 그러면 ESC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줄 간격이나 자간에 대한 얘기는 이 친구가 하지를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맞다 싶은 걸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타 없나 확인해 주시고 W 눌러서 한번 볼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3급-5의 텍스트가 있어요. 3급-5의 텍스트를 첨부 파일에 3급-5의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편집할 내용 화담숲 반딧불이와 함께 어쩌고 저쩌고 있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여기 가져와서 인디자인에서 그냥 아무데나 놓고 아무데나 클릭되고 컨트롤 V 하면은 다다다 붙어요. 뭐 텍스트 박스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지만 저는 그냥 그 텍스트 박스 만드는 것 자체도 귀찮아서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도둠체입니다. 도둠체 도둠 그리고 16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 지정만 있네요. 색상은 지금 박스를 좀 작게 해서 험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 왼쪽 정렬이니까 이거는 굳이 해주실 필요 없고 그리고 글자 색상은 여기 위에 T에서 더블 클릭해서 M50 Y100 K30 되겠습니다. 그러면 ESC 눌러주시고요. 다 하셨어요? 네, 이제 됐고 컨트롤 S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조정을 하자면 나이트워킹 저는 이거 글자 간격이 조금 더 넓어도 될 것 같아요. 출력 형태랑 맞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플러스 10으로 저는 약간 한 20 줘볼까요? 더 줘도 될 것 같은데요? 한 과감하게 50?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주시고 지금 얘도 자간이 그냥 시간 남으면 이런 거 맞추세요. 굳이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렇게 되고 화담숲 들어갔고 네, 된 것 같습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고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PDF 내보내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디자인을 이제 CS4 버전으로 저장하라고 어디 나와 있냐면 제일 처음에 아까 문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CS4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작업은 CS6로 해서 컨트롤 S를 해서 INDD 파일 저장을 하고요. 쉬운 게 이거부터 쉬우니까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요. 그래서 이거 CS4 이상 얘로 저장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PDF 내보내기를 할 건데요. PDF 내보내기는요.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단축키로 추천합니다. 컨트롤 E를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수험번호 디자인 딘쌤 2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대화형, 인쇄형 이렇게 있는데 대화형은 나중에 여러분이 웹진, 웹북
워크북, 이북을 만들 때 그럴 때 이게 클릭하면 넘어가거나 그런 효과 할 때 대화용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포스터 인쇄용이기 때문에 인쇄용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장 누르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여러분이 실무를 나가서 인디자인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값들을 잘 알아줘야 돼요. 적절한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인디자인을 처음 배우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알고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문제 3급 2번을 푸는데 그것만을 주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한 개만 알면 돼요. 여기서 모든 프린터 표시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이 조건만 맞추면 되거든요. 여기서 모든 프린터 표시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위 옵션들이 자자작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모든 프린터 표시에서 내보내기 하셔서 만드셔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체크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크롬 마크나 이런 컬러 그런 것들이 다 나오지가 않아요. 레지스트레이션 마크나. 그래서 제가 만든 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들어서 저장한 걸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답안처럼 이렇게 출력 형태가 PDF가 제대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GTQ 3급 9월 28일 문제 2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자인 딘쌤이었습니다.